안녕하세요. 꿀꿀아빠입니다. 4.15 총선 결과 분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그 최종적인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들의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봤습니다. 그 중에 복수의 시청자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남겨주신 의견 중에 하나가 바실리아TV라는 곳의 영상을 한번 참고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해봤죠. 실제로 가서 2번 정도 그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참 공감을 많이 하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단지 숫자가 좀 이상하다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이분은 숫자가 이상한 거는 이상한 거고 그걸 넘어서 이 이상한 숫자가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까지를 그럴듯한 가정을 가지고 실제 결과값을 유추해내고 있어요.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 보신 분들은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수학 선생님의 영상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수학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종로구 지역구 선거 이걸 샘플로 가지고 본투표가 이렇게 나왔는데 사전투표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확률 요걸 구해내는 과정을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거기서 배우는 수준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냥 계산만 해주세요. 근데 그 계산 결과가 정말 나오기 어려운 숫자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이것도 아주 재밌게 잘 봤어요. 자, 하여튼 이렇게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참 숫자가 이상하고 나오기 어려운 숫자가 나왔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고 이걸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잠깐 내용을 보면 저를 비롯해서 이 앞에 두 영상 모두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사전투표 지지율입니다. 뭐 다른 데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죠. 어떤 비율이 일치하고 뭐 관내 관외 비율이 일정하고 어떤 숫자들이 쌍둥이처럼 나왔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이런 건 그냥 제쳐두고 저는 뭐 이런 거는 잘 안 봤어요. 그냥 사전투표 지지율이 왜 이렇게 높게 나오냐 요게 핵심인 겁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사전투표에서 그리고 그게 한 군데가 아니고 수도권 전 지역에서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요거 자체가 참 의아해서 저도 들여다보게 된 거고 이에 대한 그럴듯한 반론이 지금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반론으로 얘기했던 게 우파들이 사전투표를 안 가서 그렇다. 좌파가 많이 가서 그렇다. 그건 당연한 결과다.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그건 우파의 업보다. 너희들이 사전투표 하지 말래서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 논리 딱 하나예요. 근데 제가 반대쪽에서 얘기했어도 이런 결과적으로 나온 이 현상을 설명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진보 진영에서 사전투표를 더 많이 갔다. 즉 집단 자체가 본투표를 한 집단과 속성이 다른 집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서는 이렇게 통계 비교하는 게 절대 나올 수 없는 숫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걸 반박하기 위한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는 그게 정말 사실일까를 검증해 보기 위해서 제가 비례정당 득표율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죠. 거기서 정의당을 끌어다 넣어봤더니 민주당의 지지율은 12%, 평균적이고 균등하게 12%씩 다 오르고 통합당은 다 그 정도씩 떨어지고 하는데 정의당을 껴넣어봤더니 얘네는 안 변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분석을 조금 더 이어가 보니까 그때 이제 비례정당으로 했잖아요. 근데 지역구에서 좀 유의미한 득표율을 얻은 정의당 후보 고양갑의 심상정 후보와 연수을의 이정미 후보를 또 비슷한 방법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차이에서 본투표에서 지지율이 더 나왔어요. 즉 본투표에서 미래통합당과 그 방향성이 일치를 했다는 거죠. 본투표의 득표율이 오히려 높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좋아, 우파가 안 가서 그렇다고 쳐. 대신 이 결과를 가지고 결론은 뭐야? 정의당도 우파야. 이렇게 이상한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납득이 되지 않는 통계와 설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도 음모론이라는 거를 매우 경계합니다. 그리고 투표가 끝나고 나면 진 쪽에서는 마치 필연적인 수순처럼 음모론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100% 믿지 않아요. 저만 해도 처음에 뭐 어디 투표소에서 봉인지가 뜯어지고 뭐 서명이 달라지고 이런 거에 관심을 안 뒀습니다. 또 그저 그런 음모론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숫자 데이터가 나오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선관위 데이터를 받을 수 있으니까 받아서 봤더니 이게 정말로 이상해서 호기심으로 본 숫자가 의심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보는데 그러던 중에 통계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박영하 교수라는 분이 그림 한 장을 소개합니다. 뭐 그분이 직접 만드신 것 같지는 않고 그분도 어디서 받아서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여기다 띄워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득표율 차이를
투표설별로 정당은 색깔로 나눠서 그 개수를 표시해 놓은 히스토그램입니다. 우리말로 도수 분포표. 권위자답게 저처럼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는 게 아니라 현 상황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그림 한 장으로 딱 정리해 주신 겁니다. 자, 이거 보면 통합당은 왼쪽에 다 몰려있고 민주당은 전부 오른쪽에 몰려있죠. 반면에 20대 총선은 그 평균값을 중심으로 이렇게 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보통 어지간한 통계를 내면 평균값 근처에 몰려있게끔 나와요. 근데 지금 21대 총선 같은 경우는 평균값이 있고 왼쪽 오른쪽 한 덩이 한 덩이씩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참 정상적인 형태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정상적인 투표를 하고 사전투표를 진행하는 나라 중에 이러한 패턴을 가지는 히스토그램을 발견하시는 분이 있으면 반드시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자료까지 보고 나니까 의심은 이제 거의 확신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일반인을 비롯해서 수학 선생님, 통계학자, 각계각층에서 이 숫자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음모론이라고 두기에는 너무 명확한 실제 결과값이 딱 나와 있고 설명이 되지 않는 이 숫자들, 이런 게 정말 많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확인은 사실 지금 투표함 보관돼 있는 데 가서 아무거나 하나 까서 맞춰보는 거예요. 우리끼리 싸우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토론하고 설득하고 이럴 수도 있어 그럴 수는 없어 요거를 계속 싸우고 이래도 이걸 지금 충분히 반복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은 나지 않고 의혹이 점점 더 깊어지고만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슈가 확대 재생산되면서 관심 없던 사람들도 이거는 숫자 자체는 이상한 게 맞거든요. 그냥 이게 나올 수 있다고 쳐도 이걸 보면은 참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사전투표엔 절로 다 몰리고 본투표에선 다시 돌아오고 이게 있을 수 있지. 그냥 상식적으로만 안 들여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이슈가 확대 재생산되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 숫자를 들여다보게 되고 점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들 이런 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이거를 그냥 덮어두면 이 의혹은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걸 제어할 방법은 실제로 몇 개의 샘플이라도 한번 까보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던 쪽에서는 의혹 해소가 되죠. 만약 그렇게까지 했는데 결과가 조작이 아니었어. 그럼 그냥 아닌 겁니다. 뭐 거기서도 물론 그것마저 조작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거기서부터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란 걸 보여줌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죠. 이것 봐 아니잖아. 이렇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까면 딱히 누구 손해볼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끝으로 페이스북에 아주 공감되는 글이 하나 올라와서 이걸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김소연 후보의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군중은 순간 우매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의혹 제기한 사람들 중에 해외 유수대학의 통계학 전문가들, 교수들이 있어도 그냥 그들을 음모론자라고 칩시다. 무식하다고 합시다. 이 수치도 전부 교묘하게 확증 편향을 갖도록 조작된 수치라고 칩시다. 그런데 어쩝니까? 국민들이 못 믿겠다지 않습니까? 뒤로 넘어가서 불과 며칠 전의 일입니다. 의혹을 역사 속에 묻을 것 없이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낱낱이 밝혀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인데요. 참 공감이 가는 글입니다. 뭐 사실관계가 어떻든지 간에 이게 뭐 한두 명이 이렇게 음모론처럼 들고 나온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숫자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어요. 또 일평생을 통계학 연구에만 몰두하신 통계학자들도 이 숫자가 참 의심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현 정권은 진상규명에 있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저 의혹이 있으면 다 명명백백히 파헤치고 이번 사건에 있어서도 그런 능력을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번 정권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이런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밝혀주시고 이해시켜 주시면 국민들도 납득을 하고 결과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저도 이제 일반 시민으로서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